여러분 안녕하시죠? 맹자 63번째 시간입니다. 만장편이죠. 보겠습니다. 만장문월 시운 취처여지하 필고부모 신사언야 의막여순 순지불고의 취하야 맹자왈 고즉 부득취 남녀거실 인지대륜야 여고즉 폐인지대륜 이대부모 시이불고야. 요즘 상황과는 너무나 현격히 다른 상황이어서 좀 황당하죠. 보겠습니다. 만장이 묻기를 시경에 나오기를. 여러분 시경은 전부 305편이 남아있죠. 그 중에 시경에 남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남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런 말이 납니다. 취처여지하. 취처라는 것은 취하다는 것은 이 취자죠. 귀자 앞에 이게 뭡니까? 이게 손이잖아요. 손. 오른손 우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귀자인데 귀는 뭐냐면 내 귀가 아니라 전쟁에서 내가 죽인 적군의 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몸을 가지고 왔죠. 그럼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머리만 또 가지고 왔죠. 또 그것도 무겁죠. 그래서 코나 귀, 되게 오른쪽 귀죠. 오른쪽 귀를 잘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공을 세웠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흔적이 남은 글자가 바로 이 취할 취자입니다. 가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 여자 여자를 붙이면 말이죠. 장가가다는 뜻이 됩니다. 취처 그러면 장가가다는 말이죠. 처, 아내, 안사람, 요즘 부인, 마누라 이런 말이죠. 와이프. 이 취처여지하. 그러니까 요즘 옛날 말은 장가간단 말이죠. 장가가는 데는 여지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필고부모. 반드시 부모에게 고한다는 말은 달리 말해서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장가를 간다 이겁니다. 부모가 안 돼 하면 장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근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이 거의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결혼은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이것인 그런 시대가 됐죠. 이건 아주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장가를 갈 때, 결혼을 할 때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필고부모. 이 고하다는 것은 말만 나 장가 갑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취처여지하 필고부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경 남산편에 남산 시경이 전부 305편이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제목만 있고 이 시 가사 이 내용은 없는 편이 6편이 있어서 전부 311편이 있는데 여기 제목과 가사와 정말 그 시가 즉 그대로 남아 있는 건 305편. 그 중에 남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한다.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취처여지하 필고부모. 신사언야. 신자는 주자는 이것을 진실로라는 뜻으로 보았습니다만 후세 학자들은 믿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자죠. 이 말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여순 이 마땅히 순임금만치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순임금이야말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의 효자의 뭡니까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 효자가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장가를 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을 그 시경에 있는 이런 시경은 사실 순임금때 없었습니다만은 이 말을 정말 믿고 고대부터 있었다는 말이라면 믿고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순임금, 순만한 사람이 없을 것인데 순지불고의치 순이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가를 갖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여임금이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증명할 수 없는 여임금이 자기 딸 둘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을 한꺼번에 순에게 이 시집을 보냈는데 이 부모가 순이 잘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는 그 계모와 또 계모에게 홀딱 넘어가서 이 본정신이 아닌 그 순의 아버지 고수에 나왔죠.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좀 뒤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집에서 끝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순지불고의치 하야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만장이 물었어요. 맹자가 말하기를 고즉 부모에게 말해서 부모의 허락을 얻으려고 한다면 부득치 장가를 갈 수가 없어. 부득치 장가를 갈 수가 없어. 예. 남녀 거실이라는 것은 남녀가 한 집에 사는 것. 결혼 거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집에 산다 이런 말, 달리 말해서 결혼하는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이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은 인지대를 사람의 큰 윤리다. 인륜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고즉 만약에 순이 내가 그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고한다면 폐인지대련 부모가 반드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큰 윤리를 폐라는 것은 없애게 되는 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폐인지대련. 그리고 그것으로서 대부모 장가를 가고 싶은데 장가를 절대로 못 가게 하니까 순임금도 할 수 없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대라는 것은 뭐냐면 원망할 원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할 원자. 시이불고야. 그렇기 때문에 순임금은 장가를 갈 때 부모에게 허락을 고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장가를 갔다 이런 말입니다. 만장이 문할 시운 취처여지하 필고부모 이런 말이 있는데 신사언야 막의 순이라 순지불고의치 하야 이렇게 물었더니 맹자왈 고즉 부득취 남녀 거실 인지대련야 여고즉 폐인지대련 이대 부모 시이불고야. 황당한 요즘 가치 이 풍속이나 이런 가치관으로 본다면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봉건시대 그 긴 세월 동안에 이것은 마치 철칙처럼 지켜왔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들 혹은 저보다 더 젊은 사람 가운데서도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끝내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또 새로운 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반항을 해서 끝까지 장가를 결혼하지 않고 최후를 인생을 마친 그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20대, 30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만장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순지불고의 치오 기득 무명의 순지불고의 순임금이 상황이 그래서 부모에게 고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선생님께서 문명이라는 선생님께서 문명이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얻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맹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제지 처순이 불고하야. 이 제라는 것은 여임금이죠. 이 여임금이 이 순을 이때 처라는 것은 뭐냐면 사위 삼다.
자기 딸을 수원의 이 부인으로 삼다 이런 말이니까 수원을 사위로 삼으면서 불고 뭘 불고냐 사돈에게 사돈에게 그러니까 수원의 그 아버지 고수와 또 그 어머니 있잖아요 계모 이게 알리지 않고 이 결혼을 하게 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와는 맹자가 말하는 겁니다. 맹자가 이건 뭐냐 맹자와를 빼는 건 뭐냐면 즉시 대답했다 이런 말입니다. 맹자가 뭐 뜸을 들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다 이래서 맹자를 생각하죠. 제역지 고언 즉 제역지 고언 즉 부득치야 부득처야 이 여인급은 또한 알았다. 뭐냐면 고언 이 고수에게 그 사돈이 될 고수에게 수원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알리면 부득처야 자기 사위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워낙 고집불통이고 해서 사위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이게 뭐 되게 황당한 얘기죠. 하여간 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 그다음에 만장이 말하기를 만장이 뭐라 부모 사순 완름 연계 고수 본름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장이 말하기를 만장도 또 들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 이야기가 상당히 순임금이 장가갈 때의 상황이 굉장히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퍼뜨린 소설을 쓰듯이 퍼뜨린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수원의 부모가 순으로 하여금 완이라는 것은 뭐냐 름자 보십시오. 름자는 이거 면이라 그러는데 이것이나 이거 암자라 그러는데 이것은 전부 집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 큰 집 할 때 빌딩 하면 큰 데죠. 대하 그리고요. 여기에 또 여기 봅시다. 여기에 아침 조자로 쓰면 묘 그죠? 종묘할 때 묘자 이게 다 큰 지붕이나 집을 의미하는 의미죠. 원래는 이것은 사람들이 바위돌이고 이 바위돌 옆에다가 지은 집이다 이렇게 이 바위돌을 이게 이용해서 단단하게 지은 집이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는 글자인데 하여간 이것도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이 글자가 들어가면 큰 건물 집 이런 말이죠. 그래서 름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십시다. 름은 원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름의 원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또 이 뭔가 뭐 비나 뭐 이런 거 설이나 맞지 않게 이렇게 들에다가 이렇게 놓은 모양이에요.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런 모양을 변해요. 이것이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속에 이게 이런 모양이 변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 름자는 이 름이라 그러는데 들판에다가 아직도 그 가을 거지를 해서 그게 쌓아놓고 그 위에 비나 혹은 뭐 다른 눈이 맞지 않게 덮어 씌워놓은 그런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집을 의미한 이렇게 하면 이건 드디어 집에 가져와 가지고 곡식 창고가 된 것입니다. 이 름자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들어가도 름자가 되는데 곡식 창고예요. 네, 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창고 창자를 쓰고 또 름자를 쓰고 이렇게 하면 창름 이렇게 하면 곡식 창고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순 완름 아마 창고가 뭐 이 위에 뭐 지붕에 뭔가 좀 빠졌거나 뭐가 부족해서 어디 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메꾸어라. 그러니까 보수를 하라 이런 뜻으로 혹은 수리를 하라 완자가 그런 말이죠. 름을 수리하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연자는 뭐냐면 제거하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가져가 버린다. 뭐냐? 계라는 것은 여기서는 흙으로 만든 계단인데 실제로는 원래 글자는 이 나무로 만든 이 사다리 재를 써야 됩니다. 이때 이 계자는 바로 사다리 제자와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게 연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2층 지붕으로 그 뭡니까 그 곡식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예,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걷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순이 내려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 고수가 바로 순이금 아버지의 별명인데, 이 고자는, 시각, 장애자, 수도, 시각 장애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뭐 순임금 아버지가 눈이 완전히 두 눈이 먼 시각 장애자가 아니라, 마음에 이 눈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후처에게 영향을 받아서 가로막혀서 손을 괴롭혔다. 후처와 함께 손을 괴롭혔다. 그 손을 죽여야 뒤에 낳은 아들, 그 후처가 낳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좀 황당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 손의 아버지가, 이 분은 태우단 말이에요.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그 불에 타 죽으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주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임금이 이미 그렇게 할 줄 알고, 이 두 개의 삿갓을 이중으로 쓰고 올라갔다가, 벗어가지고 양쪽에 끼고, 이걸 마치 낙하산처럼 해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시 착지를 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원름 다음에 이 기지를, 순이 아주 이 머리를 써서 예측을 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할 줄 알고 예측을 해서 두 개 삿갓을 가져가 양쪽에 끼고 싹 내려와가지고 착지를 해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생략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실패를 하니까 사준정, 준자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준자 다음에 이렇게 하면 준서를, 그래서 뭡니까, 우물도 오랫동안 쓰면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밑에 이 찌꺼기 많이 끼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이제 이 준정이라고 합니다. 사준정. 그러니까 순임금을 시켜서 준정을 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출자는 뭐냐면, 또 우임금이, 순이 이미 알아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복 동생하고 둘이가 꾀를 써서 아버지를 또 헷갈리게 만들어서 또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 들어가는 척 하면서 이미 나와버렸다. 미리 알아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출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곳으로 피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수와 순의 계모와 순의 이복 동생은 계속 그 안에 있는 우물이 상당히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종이 엄지, 예. 그렇게 그 위에 이 엄이라는 것은 이 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흙이나 혹은 돌을 막 집어넣어 우물을 메꿔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종이 엄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순을 죽였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상이 누구냐면 후처가 낳은 순의 이복 동생의 이름이에요. 상이 말하기를 뭐라는 것은 이 모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순을 죽였으니까 이 순을 죽이는 이 모든 계획은 이 개라는 것은 뭐죠? 개라는 것은 덮개, 뚜껑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물을 메꿔 가지고 순을 죽이는 꾀를 모개라 그랬다 이겁니다. 모개. 어떤 사람은 후세의 사람들은 이 개자가 옛날에 보면 이 해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기 때문에 모해 합쳐서 이 도구는 누구냐면, 이 도자는 큰 마을, 큰 도시 뭐 이런 뜻, 그 수도라는 말 지금도 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순임금이 하도 훌륭한 사람이어서 순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가는 곳마다 바닷가에 있기도 하고 산에 있기도 하고 뭐 들에 있기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가지고 3년이면 큰 그 도시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 도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도군. 네. 그러니까 이 도군을 해치는 꾀는 모두 다 함자죠.
나의 적이라, 내 공적이다. 이건 꾀는 다 내가 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보수를 하게 해놓고는 이렇게 저거를 끌어내, 뭡니까? 이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불을 찔러버리라. 이런 것도 다 내가 낸 꾀고, 또 이 우물을 청소하라고 해놓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한참 있다가 가서 없애버렸다. 이 우물을 몇 개가 죽여버렸다. 말이죠. 이런 꾀가, 그러니까 모해 도군을 이 모해하는 것은 모두 나의 그 공적이다. 그래서, 자, 이제 순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양 부모, 순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은 부모가 가지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시고, 창릉 부모, 창고도, 이 창고에 있잖아요. 곡식, 이런 것도 가지시고, 간과 짐, 이 방패간자와 창, 순이 가지고 있던 방패와 창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짐이라는 것은 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자와 짐자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겠다. 이 짐자는 뒤에 진시황이 황제만 가리키는 황제의 자칭, 황제의 자칭을 하면 쓰게 해라. 그 다음부터는 일반 사람들은 짐자를 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자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던 이 짐자를 이 황제만 쓰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못 쓰게 된 겁니다. 짐이 황제다, 뭐 이렇게 짐이 국가다 할 때 짐이라는 게 원래는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시황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순이 사용하던 간과 관은 내가 가지고, 순이 가지고 있던 뭐 오현금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 순임금이 예를 들어서 여순 시대에 과연 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후세 사람들이 짓다 보니 이렇게 지은 것이죠. 금짐, 순임금이 가지고 있던 금도 내 것이고. 그리고 이 저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글자는 실제로 다른 상황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요. 조자. 이게 뭐 조궁 그래가지고 이 저가 조궁이라 그랬어. 이건 뭐냐면 옥을 장식은 활에다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옥을 가지고 장식을 아주 잘 해놓은 거, 아주 귀한 활이죠. 그래서 저는 짐 내가 가지고, 순이 사용하던 그걸 내가 가지고, 그리고 이 순임금이 지금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 여임금에 이런 간과 금,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순이 여의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받은 거라, 이런 뜻이죠. 이런 건 다 내가 가지고, 그리고 이수는 뭐 뒤에 아황과 여역이라는 이름도 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형수잖아요. 자기는 수라는 것은 원래 형의 처예요. 예. 그러니까 형수하면 말이 되지만 제수하면 말이 안 되죠. 중국에서는 원래 제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부, 아우의 이 부인 이렇게 제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수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이건 형수만 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형수, 제수로 말 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하여간 이수, 아황과 영은 사치짐서, 이 서라는 것은 뭐냐면 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해서 두 형수는 내 마누라로 삼겠다,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수, 사치, 짐서. 그리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아버지하고 이 어머니하고 셋이서 이 순이 가졌던 이 재산을 이렇게 처리하고는 순임금의 동생인 이복 동생인 상이 왕 가서 들어갔다 순이 사는 집. 예. 그래서 순이 다음 그 황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뭘까요? 상당히 큰 그 집이 있었겠죠.
이 궁이라는 것도 그 집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순이 거주하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순이 놀랍게도 순이 이 침상에 앉아 있으면서 여기 탄자가 생략됐어요. 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금을 우리가 뭐 가야금 해도 안 되고 다른 이름을 쓸 수 없어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금슬은 다 고유명사예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금은 금이고 슬은 슬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야금 뭐 이런 것도 가야금은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가야금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순이 이 금을 침상에 앉아가지고 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장왈 부모 사순 완름 연계 고수 본름 사준정 출 종이 엄지 상왈 목의 독은 함아적 우양 부모 창름 부모 간과짐 금짐 저짐 이수 사치 짐서 상왕입 순궁 순재상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말하기를 이 큰일 났구나 싶어. 상이 이렇게 울도사군이 요거 생략 이거 찍어야 되는데 뭐가 좀 잘못 끝났네요. 울도사군이까지입니다. 이자는 그냥 이자나 마찬가지로 뭡니까? 울도사군이 그러면 울도라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요즘 적당한 표현을 한다면 아이고 형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제가 미치도록 이 형님을 걱정했습니다. 형님을 제가 미치도록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육리라는 것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부끄러워했다 이겁니다. 반대 죽어서 모든 가졌던 재물을 다 나누고 했는데 갑자기 형이 와보니 형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형님 제가 형님의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미치도록 형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이 벌겋게해서 육리라는 것은 둘 다 부끄러워하다는 뜻인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참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순인이 말하기를 유자신서 이 신서 요임금이 자기 후계자로 삼아서 많은 신하들을 가서 우선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를 대리할 사람을 후계자를 키우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을 지금 보내왔는데 이 신서들을 이 신하들과 여러 따라온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이 우자는 여기서 이 위자의 의미로 보아야 된다 그래요. 위하여 너는 나를 여기 위하여 다스려라. 그 바꿔 말해서 내가 양보할 때는 네가 다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순임금이 여러 가지 위험에 빠졌을 때 이 동생이 공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심신이 괴롭고 힘드니까 이 신서를 너가 다 나를 대신해서 잘 거느리고 다스리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장이 계속 불식, 어떤 만장이죠. 불식, 순부지, 상지, 장살기여.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은 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순이 공모했고, 이 상이 부모를 공모를 했고, 상이 알고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주모자였다는 거. 이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맹태가 대답하기를 헤이 부지야.
했잖아. 어째서, 어찌 이런 말입니다. 어찌 몰랐겠느냐. 예. 어찌 몰랐겠느냐.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상우, 역우, 상희, 역희. 그런데, 이 상의 걱정은 또, 역우라고 해서 나의 걱정에는 마찬가지고, 상이 기뻐하는 건 또 내가 기쁜 건 마찬가지다. 이 상우, 역우, 상희, 역희. 이것은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썼냐면, 형제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한 몸이고, 같은 아버지의 기운을 길을 타고났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지면 안 되는, 우애를, 어머니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애를 지키면서, 같이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 할 때 상우, 역우요, 상희, 역우. 상의 걱정이 나의 걱정, 그리고 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연즉, 그렇다면, 이건 이제 만장이 또 계속 묻는 거죠. 그렇다면, 수은 위희자여, 수은 가짜로 즐거워한 사람입니까? 예.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동생이 왔을 때. 근데, 가짜로 그럼 즐거워한 겁니까? 그랬더니, 부, 아니다. 예. 부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석자에 옛날에 유괴생어어 정자산. 정자산은 바로 공자와 동시대의 정나라의 재상으로서 훌륭한 백성을 위한 위민 정치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제나라의 안영, 정나라의 이 자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했던 위민 정신에 투철했던 훌륭한 지도자들이다. 정치가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괴라는 것은 바쳤다, 선물했다, 생어, 살아있는 물고기를 정나라 자산에게 바쳤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자산이 사교인, 교인은 뭐냐면 나라에 있는 큰 못이나 소라는 것은 이 지와 소 그래가지고 연못 그리고 소도 소는 이 지 수십 배나 되는 큰 연못이죠. 연못, 지, 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와 소를 관장하는 관리가 교인입니다. 교인. 이 자산이 그러니까 이게 교인에게 교인을 시켜서 흑지지 이 지의 연못에 가서 그것을 길러라. 밖으로 연못에 풀어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팽지라는 건 뭡니까? 삶아 먹어버린 겁니다. 이 지는 누가 그 자산에게 바친 이 물고기를 이 교인이 삶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반명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반명은 돌아와서 보고한단 말입니다. 시사지, 처음에 이놈을 물고기를 가지고 가서 못에 연못에 가서 풀어주었더니 어리비리해요. 처음에 풀어주었더니 이놈이 어리비리합디다. 지금 죽은 목숨을 생각했다가 이놈이 어리버리 하더니, 그러더니 소즉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양양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족이라는 최초의 줄을 단 사람은 이거 뭐라고 했냐면 천천히 꼬리를 슬슬 흔들기 시작.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다시 물을 만나다니 고기가 물을 만난 겁니까? 내가 아직 안 죽었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어떤 동작을 하는데 천천히 꼬리를 흔들다. 이게 양양언입니다. 그리고는 유는 뭐냐면 이 고기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살길이 생겼구나 해서 유연이라고. 이때 유연은 뭐냐면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신질모 그랬습니다. 빠를 신자지요. 그리고 이것도 빠를 질자입니다. 신질모, 이렇게 해서 아주 재빠르게 가버렸다. 샥 하더니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이게 말이 되잖아요. 처음에 풀었더니 어리비리 하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이놈이 정신을 약간 차리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더니, 이놈이 눈치를 탁 채고는 쏜살같이 정신 차려가지고 저 멀리 물속으로 샥 가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산이 득기소재. 아, 물고기가 지갈 길을 찾았구나. 물고기가 지갈 곳을 찾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득기소. 지가 있을 곳을 찾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교인이 나와가지고 출발. 어디 갔습니까? 교인 출발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산에게 그 얘기를 자산을 속인 거죠. 나와가지고는 수기 자산지. 숙은 이 숫자와 마찬가지죠. 누구 수.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 그랬느냐. 정나라 자산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자산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기 팽이식지. 내가 그 물고기를 삶아가지고 배불리 먹고는 가서 말했더니 득기소재. 참 잘 됐어. 그놈이 고기가 지가 갈대를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 교인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고 보니 자산도 되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어벙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잡아먹고는 가서 이렇게 했더니 참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고로 여기부터는 맹자의 말입니다. 군자 가기이 기방.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군자는 그 사람 군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주 정당한 방법,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는 것을 가지고는 군자를 속일 수 있다 이겁니다. 조금도 이 허튼 데가 없이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어떤 진정성 있어 보이는 그런 이 논리를 갖춰 가지고 얘기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의심하면 그 군자가 안 된다,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자 가기지 이방이라는 것은 말이죠. 군자는 이치에 맞는 말로 속일 수 있다. 이치에 이방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그 말. 아까 고기는 원래 풀어놓으면 처음엔 죽은 줄 알고 어물하다가 약간 움직여보고 내가 다시 물로 돌아왔구나 싶어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니라 여러분 낚시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풀어놓아도 되게 꼭 그런 현상이 그대로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미 죽은 목숨인 줄 알고 있다가 어벙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래 몸을 좀 움직여보고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 갑자기 팍 가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이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로 속인 거 아닙니까? 가기지방. 이 망자는 속이다 말입니다. 난망 이 비기도 정상적인 아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놈이 교인이 와가지고 자전에게 내가 풀었더니 이놈이 즉시 그냥 쇽 하고 샥 가버리더랍니다. 그러면 안 속지요. 알죠. 이놈이 거짓말 하는구나. 고개를 다 죽어가던 놈을 풀었더니 즉시 달아나더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난망이 비기도. 그러니까 여기 다시 끝으로 돌아가지고 상이 순을 속이는데, 애형지도래. 형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거듭 두 번이나 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고 집에 가서 이 참 기진맥진을 쉬고 있을 때 그때 애형지도래. 형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울도사군이 그러지 않습니까? 울도사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자기가 미치도록 참 형님을 걱정했습니다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 성신이 휴지. 그러므로 이때 성신이라는 말은 정말로 기뻐하다. 성신으로 신자가 성이고 성자가 신이고 신이 성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설문회자에 보면 성이 신이라고 해요. 신은 찾아보면 성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기뻐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뻐했다. 정말로 기뻐하고. 어찌 거짓이겠는가? 어찌 거짓으로 저놈이 나를 진짜로 조금도 위할 마음 없이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왔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겠느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상이 아주 그럴듯하게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군자는 미리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증거 없이 짐작으로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군자의 그 바른 이 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산활 득기소재, 득기소재, 교인 출할 수귀자산지, 여기 팽이 식지. 예. 팽은 삶는단 말이죠. 푹 삶아가 먹은 것 같아요. 예. 잉어탕을 해 먹었는지. 팽이 식지 왈. 그랬더니 이 자산이 득기소재, 득기소재 하더라. 이거 끝났죠. 그러므로 맹자 고 군자 가기지 가기이 기방. 군자 가기이 기방.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군자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맞는 말로는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는 속이기가 어렵다. 안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 상이 피가 이 애형지도래. 형이 걱정돼가 왔는데 그럴 때는 저놈이 나를 뭐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형이 어떻게 되는 가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와 확인하러 왔는데 와서 또 울도사군이 미치도록 형님을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군이 성신이 휘지 진실로 정말로 그를 그가 찾아와서 자기를 상황을 보러 온 것을 기뻐했다. 어찌 거짓으로 기뻐했겠는가? 군자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